조용한 숲의 경계선 위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보금자리에 와우, 부잣집이다. 모두가 꿈꾸고 부러워할 만한 아주 완벽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출신이었고 동시통역사라는 스마트하고 근사한 직업을 가졌으며 자기야, 응? 거기 글로브 박스 열어봐. 알았어. 글로브 박스 열어보래. 선물 있나 봐. 자기야. 자기야. 이거 언제 샀어? 너무 예쁘지? 자기야. 진짜 미치겠다. 고마워. 남편의 심장을 적재적소에 관통하는 경제적 능력까지 있었죠. 게다가 구수한 시골집 된장찌개부터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까지 요리도 한다고요? 우리까지 이런 오빠. 식으로 훌륭하게 해내는 그녀.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아내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남편이었죠? 남편이었죠? 남편이야. 친구분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제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불이. 혹시 아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네? 아내? 제 친구가 그러는데 내가 고른 게 라는 뜻이래요. 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잘 고른 거네. 나는 내 분에 넘치는 내 아내랑 사니까. 그러고 웃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요. 무슨 일? 사건이 있었네. 그 일이요? 연구실 동료 소개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대해선 좀 환상이 있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었달까? 운전해준 여자 최고예요. 그러게요. 자기야, 응? 소매 단추. 이거 아까 떨어져서 풀어졌더라.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꿈꾸던 아내의 모습은 예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요, 제가 무엇에 감동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채워주는 모습이었어요. 세심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모습, 완벽했어요. 딱 하나만 뺀다면요. 딱 하나만 뺀다. 신혼 초부터 아이는 당분간 갖고 싶지 않다고 아이. 못 박더라고요. 됐다. 아무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하시면 또. 뭐 이해했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아내가 워낙 일 욕심도 많았으니까요. 출발한다. 남편분은 되게 아기가 갖고 싶으시죠. 현재는 이제 딩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7시 넘었어. 자기 24시간 넘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하니까 잠을 많이 자는 그것도 뭐 그렇게 어리잖아. 그러게. 자기야. 응? 진짜 미안한데 응. 오늘은 자기가 좀 챙겨 먹으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어. 어디 아픈가? 아직도? 나 나이 먹었나 봐.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전과는 다르게 출장 다녀온 후 간혹 무지 피곤해하면서 종일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엔 근데 니들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거니? 네? 아니, 애기 말이야. 압박 들어오죠 이제. 엄마, 우리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뭐? 얼마나 됐냐고? 벌써 3년이나 됐어. 이제 서둘러야지. 니들 나이도 있는데. 안 돼. 나도 당분간 너무 바쁘고
예림이도 많이 바빠. 아니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알아서 언제? 우리 둘 다 죽은 다음에? 아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왜?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신가? 그런 거 진짜? 같아. 많이 안 좋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 예, 그럴게요. 얼른 먹어. 맛있다. 많이 먹어. 한 번씩 이유 없이 몸이 안 좋아 보였고요. 근데 또 그러다 금방 괜찮아져서 큰일은 아니겠거니 했죠. 그러다 아내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한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나 어떡해? 언니는 어떻게? 나 승리를 안 하는 것 같아. 맞네, 맞네. 역시. 계속 바빠서 깜빡했는데 어제 달력 보니까 2달 넘었더라고. 산부인과 가봐야겠지? 그래,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임신이라니 기절할 일이었어요. 기적 아니고 기절이요. 왜냐면 왜? 제가 사실 아내랑 잠자리를 안 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제 앞에서 딴 남자 얘기는커녕 남자 연예인 보고도 멋있다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래, 그럴 사람 같지가 않은데.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 그렇게 저희는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신이에요, 아니에요? 맞나요? 임신? 그게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왜? 임신이 예, 임신이.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임신이 아니라 네. 성병인 것 같습니다. 예? 아내분이 산부인과에서 나와 약국으로 향하는 걸 저희가 쫓아갔는데요. 우미키모드 성분이 연 거고요.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주 3회에 자기 전에 한 번만 발라주세요. 바르시고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쓰시면 안 되고요. 이미키모드? 저게 뭐지? 예? 그게 뭔데요? 여기. 아, 인유두종 HPV? 바이러스. 곤지름이요? 예. 그게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분께서는 그 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듣고 알아본 걸로 추측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잘못 알아본 걸 수도 있고요. 네. 그치? 예, 그럼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자기, 벌써 퇴근했어? 이거 뭐야?
왜 말을 안 해? 이딴 걸 왜 갖고 있는 건데 왜? 나도 몰라. 모른다고. 나도 몰라 모른다. 발뺌해버리네. 그게 말이 돼? 아니 성병이 뭔데? 아니, 성관계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진짜 날 아직도 바보로 하는 거야? 정말이야. 진짜 나도 모른다니까. 아니라면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실망. 아니 절망이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솔직하게 고백할 결심 생기면 연락해. 한바탕 큰 싸움 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예? 아니, 원인을 모른다고요? HPV 바이러스는 최근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전 감염됐던 바이러스가 긴 시간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곤 하거든요. 어쨌든 성관계로 오는 건 맞잖아요. 남편분, 혹시 아내분이 첫 상대세요? 네? 아니요. 네, 아니시죠? 그럼 반대로 남편분이 오래전에 감염이 됐는데 결혼하고서 아내분께 옮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저도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 면역력에 따라 달라요. 면역력이 강하신 남편분께선 외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을 수 있고 반대로 아내분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아내분 많이 피곤한 상태셨나요? 뭐 과로 같은? 네. 그러긴 했어요. 그럼 아내분 말을 좀 믿어주시죠. 이런 일로 병원에 오시는 부부들 중에 알고 보면 남편분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 섭섭해. 근데 아내도 날 못 믿어? 자기야. 아니 솔직히 어떤 남자가 이런 의심을 안 해.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우리 이혼해. 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성격. 지겨운 박사 공부 뒷바라지. 경제적 무능력.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날 물란한 여자로 취급하고 의심하는 건 못 참아. 완벽한데 자기는. 네, 믿어줬어야지. 아니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이란 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당신도 나 쉽게 의심했잖아. 그렇게 아내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 옐로 카드를 받으며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카페라떼 먹. 누구시지? 아내분이신가? 자. 뭔데? 거기 1층 거기 갈래? 그래. 그럴까? 뭐 먹을래? 다른 분인데? 야, 내가 살게. 진짜로? 몰라. 메뉴 몰라. 나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아내. 뭐지? 아내예요. 의뢰인의 아내가 낯선 중년의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 전까지 말이죠. 왜 이렇게 비장한 모습이죠? 돈이고요. 뭐지? 돈이에요? 근데 이걸 왜?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아내가 웬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말을 걸까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심각한 건가 싶었는데 돈을
돈을 줬어. 야, 뭐냐, 이거? 분위기 너무 표정이 이상한데? 안 좋아요. 예. 뭘 받은 건가 싶어서 아내 가방을 뒤졌더니 돈 봉투였더라고요. 혹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은 게 있으실까요? 멀어서 다는 못 듣고요. 그 여자가 이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알았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럼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이 성병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외도를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외도 상대의 아내인 거고요. 얘기해 주신 걸로만 보면 유부남과 외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 날 저희는 비즈니스 통역 일정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의뢰인의 아내를 뒤쫓았습니다. 일단 출장이 많으시네. 통역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 예. 아, 해외 출장이 잦겠다. 저 정도 가방이면은 꽤 멀리 가시나 본데. 아, 제발 별일 없어라. 완벽한 분인데. 되게 좋은 차 타시네. 잘 나가는 통역사라잖아. 그럼 통역하다가 바람이 났을까요? 글쎄, 출장지랑 반대쪽 방향인데요. 아, 그러네. 맞다. 그러게? 어디로 가시나? 의뢰인에게 얘기했던 출장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아내. 내연남을 만나러 간 걸까? 그런데 뭐 하는데 이게? 웬 청담샵? 청담샵? 변신? 와우.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었던 갈아입었어요. 거구나, 쇼핑백에. 뭐야? 청담동의 어느 샵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온 의뢰인의 아내. 그 다음 그녀가 향한 곳은 베이커리 학원이었죠. 네? 수업을 듣고 나온 그녀는 또다시 어딘가로 바삐 향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것도 내연남을 만나는 것도 아닌 묘하고 분주한 일정. 그 일정의 끝에 다다른 순간 마주한 진실은 바로 진짜. 누구냐? 누가 나오는 누가 문을 거야? 열어주냐? 뭐지? 여보, 저 왔어요. 여보라고? 있었어요? 네? 여보요? 저 말고 또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바람을 넘어서 남편이 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니라 뭐야? 남편들입니다. 예? 아내분께서 웬 중년 남자 집에 들러 종일 있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 얼마나 된 사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보, 저예요. 여보 저예요. 아유 왔어? 아유 고생했지. 잘 있었어요? 며칠 뒤에 아내분이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라 부르는 새로운 남자와 함께요. 그럼 뭐예요? 다 남자들이 다 달라요. 너무 몇 많은데? 명이야? 왼쪽부터 프랜차이즈 회사 CEO, IT 벤처 회사 대표, 로펌 대표, 무역회사 대표, 중견 기업의 이사입니다. 그럼 이 남자들이 전부 다 남편들이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대행 스폰이라면요. 네? 아내분께서 5명의 남자들과 외도 중인 걸 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지켜봤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아줌마다. 공공주주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 죽는 줄 알았네. 이 동네 무슨 주차가 이렇게 빡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대표님이 불러서 왔다. 정 사장님이요? 정 사장이라 불리는 의문의 여자. 저희는 의뢰인의 아내와 그녀가 어떤 관계로 얽힌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림이 알죠? 근데 내가 왜 그쪽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야 알 필요 없죠. 하지만 예림 씨 남편분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난 또 난데없이 뭔 탐정들인가 했더니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그렇게 작작 좀 하라니까 기집애 결국. 조용히 듣고만 돌아가겠습니다. 영업에 방해되지 않게요. 그래요? 뭐 우린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뭐가 궁금한데요? 안예림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 예림이요? 내가 아는 애들 중에 제일 무서운 애죠. 아저씨, 이 바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거 같아요? 돈 밝히는 거, 인맥이 안 달란 거? 아니, 맞들린 애야. 맞들렸다고? 뭐해? 그게 뭐야? 맛이요? 뭐에 맞들려? 뭐 솜 들었다니까. 그래요. 나 이 가게 차리기 전에 텐마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도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죽겠더라고. 그래서 대출 땡겨 가게 차렸는데 밥 장사로 돈이 돼? 머리 굴리다가 얼굴, 학력, 직업 다 좋은데 돈이 아쉽거나 인맥이 아쉬운 여동생들을 불러 모았지. 우리 가게 단골 VIP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용돈도 벌고 인맥도 쌓으라고. 중간에서 난 수고비 좀 받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 하나가 자기 친구 소개시켜주더라고. 통역 알바하는 앤데 아주 괜찮다면서. 이야, 옛날에 데리고 있던 애야. 저 사람이 마담이었고. 통역하는 게 알바였나 보다. 저게 주 직업이고. 언니! 윤정아 언니? 들어와! 이야. 안녕하세요. 걔가 예림이었어요. 애가 보니까 싹수가 좋더라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뭐랄까 조용하고 단아하고 청순하고 게다가 입술에 물기가 촉촉해. 내가 걔 생선살 발라먹는 거 보고 반했잖아. 회장님 손목이 번쩍번쩍 하시네. 식사는 좀 어떠세요? 아주 좋지. 근데 식사는 좋은데 곧 도착한대요. 그때까지 사케 한 잔씩도 어떠세요?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어때 김 회장? 아 좋죠. 좋아. 금방 가져갈게요. 어디야? 설마 아직도 한남대교야? 아, 도착했어? 오케이. 저렇게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돈이 필요해서 알바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 차가 너무 막혔어. 어서 들어가. 대표님들 기다리신다. 자. 예. 넌 최 회장님 옆에 앉아. 오늘 모임에서 제일 VIP라 제대로 모셔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들어가. 단판 불 거라. 네. 샷다 내리고. 간판 불을 꺼버리는 거야, 닫은 것처럼. 근데 이제 저런 게 계속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들어 버리면 다른 일들을 못 하죠. 그렇죠. 아이 그럼. 그래. 아이. 알았어. 아유. 좋다. 자주 오세요. 그래 알았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치? 처음 접대 자리부터 예림이게는 다른 애들과 달랐어요. 그때 나이 고작해야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린 게 뭘 알더라고. 옆에서 저렇게. 저런 걸로 돈 많고 외롭지만 의심 많은 남자의 차가운 마음의 벽을 어떻게 어루만져서 스르르 녹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달까. 이제 저런 걸로 이제 아저씨들 가버리는구나. 와, 차별화돼 있네. 차별화돼 있어. 내 역할은 VIP들하고 식사 몇 번 하고 용돈 받게 해주는 것까지고 그 뒤로 스폰까지 연결되는 건 시들 능력이에요. 얼굴과 몸매로 승부 보는 애들, 아양으로 승부 보던 애들 사이에서 아내린 곡은 남다른 걸로 승부 보더라고. 남다른 게 뭘까? 남다른 거? 그게 뭐냐고요? 그건 살림으로. 그렇지. 아네로르.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지. 자기만의 자신만의 전략이 있어. 어떤 전략으로. 말 그대로 사별했거나 이혼한 아내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을 달래주는 거지. VIP 마음에 들겠다고 요리학원에 다니질 않나, 심리학 공부를 하지 않나.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 정도 정성이면 박사 학위 줘야 돼 정말. 소매 단추. 아, 저런. 저놈의 네. 소매 단추로 아주. 기술. 꿰매야지 뭐. 잠깐만요. 양반들 옛날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고마워. 역시. 아유 자네밖에 없네. 맞아. 얘가 제대로 맞들렸구나 하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요? 결혼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왜 놀라? 마담 언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스가 돌아온다는데. 야, 너 결혼한 지 1년 됐다고 하지 않았니? 진짜 괜찮아 언니. 최 회장님은 잘 계셔? 결혼하면서 연락처 싹 정리했는데 그새 연락처 바뀌신 모양이더라고. 작년에 재혼하셨어. 아, 외로워하시더니 잘 됐네. 그럼 손님들 중에 새로운 VIP는 안 계셔? 기왕 다시 시작하는 거 나 결혼한 거 아는 분들보단 아예 모르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 준비하는 남편이랑 산다더니 처음엔 돈이 공해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준 셈 치고 다시 불렀지? 그러다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알았니? 이게 뭔데? 퇴직금. 이 돈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랑 알고 지낸 의리로 주는 거야.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받고 정신 차려서 앞으로 평범하게 살아. 알았니? 빚이라니. 내가 이까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뭐야? 돈 때문 아니야? 대체 뭐 때문에 다시 일하려고 해? VIP잖아. 뭐? 외로운 회장 아저씨들 밥 해주고 단추 달아주고 생선살 좀 발라주면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세상 어디서든 VIP 대접받고 살 수 있잖아. 어딜 가든 나한테 고개들을 조아리고 뭘 고르든 최고로 좋은 걸 가져와. 알고 보니까 이 기집애 회장님들하고 몇 번 어울려 놀더니 VIP 놀이에 제대로 맞들렸던 거더라고요. 그 대우에 심취한 거야. 이거는 이제 답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오 저렇게까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구나. 그렇지. 백화점 명품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미슐랭 레스토랑 오페라. 옆구리 시린 VIP들의 아내 노릇 한 번이면 어디서든 프리패스가 되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왜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단 말 있잖아요. 걔가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바닥에서 에이스 자리 꿰쳐 지금까지도 회장님들 스폰 받으면서 살지. 하여튼 난년은 난년이야. 인정? 그렇게 아내의 실체와 모든 과거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안예리! 저기 여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출장지에 이런 앞치마를 왜 가져가는 건데? 몰라. 섞여서 잘못 들어갔나 보지. 자기 진짜 왜 그래? 나 다 설명했잖아. 오해 풀었잖아. 근데도 부족해? 대체 왜?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자기 오해 풀어주려고 병원까지 갔잖아. 나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노멸감 느꼈는지 알아? 자기 진짜 이 정도면 병이야. 오히려 네가 문제다. 뭐? 네가 어떤 여잔지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해. 나랑 왜 결혼했어? 나이 많은 회장님들 스폰 받으면서 그냥 살지. 평생 그 사람들 아내 노릇 대신해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는 춘우리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호구 등신으로 만들어? 왜?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더러운 거 만지지 마. 뭐? 다시 말해? 더럽다고 너 역겨워. 늙은 남자들한테 몸 팔아서 차 사고 명품 사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백화점 VIP 대접받으니까 좋아? 그게 대체 뭐가 좋아? 아무리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비싼 거 프리패스로 돌아다녀봤자 그래봤자 더러운 스폰 여자나. 가면을 다 벗겨버렸어. 야, 너 어디 가? 더러운 스폰녀라며. 내가 좋아하는 스폰 받으러 가는데 왜? 야, 안예린, 너 진짜. 너 계속 나랑 살 거면 나 안 가고. 너 나한테 이렇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그래서 묻잖아. 나랑 계속 살 거냐고. 와. 아니지. 아니니까 나 하던 거 하러 간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와, 무섭다.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너 나한테 안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어디 더러운 스푼녀가
아주 순진한 남자 속이고 꼬드겨서 결혼한 주제에 몸 함부로 굴리고 다녀서 아주 미안해. 근데 그렇게 원하고 억울하면 박사를 좀 일찍 따던가 아니면 좀 더 부자든가 하지 그랬어. 너랑 결혼하면서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했어. 생긴 거, 성격, 월급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 분수엔 적당히 맞으니까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확 오더라. 종일 입 아프게 통역하고 와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는 내 모습. 그럼 내 생활은, 내 자유는, 내 VIP 삶은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특별했던 내 인생에서 특별할 게 하나 없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내 모습에 괴리감이 오지더라고. 특히나 당신 박사 딸 때까지 기다리는 지루하고 평범한 생활이 너무 아득하잖아. 옛날에 시커 와이프 노릇해주면 기깔나게 보상이라도 있었는데 그 생각까지 하니까 확 승질나고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숨 좀 쉬어보려고 회장님들 만나서 다시 도움 좀 받았어. 옛날에 잘 가던 미슐랭 식당도 가고 골프며 요트며 그리고 다시 VIP 대접도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웬걸? 남편 뒷바라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렇게 나는 내 나름 내 답답한 결혼 생활에 해답을 찾은 거야. 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그 명품 시계 무슨 돈으로 샀을 것 같아? 네가 타고 있는 차, 네 부모님 용돈! 너도 드릴 거 다 누렸어. 그러니까 쌤쌤인 걸로 치자고. 그런 돈이었으면 안 받았겠지, 이 여자야. 아유. 솔직히 아내로서 나 기가 막히게 잘해줬잖아.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매달리진 않을게. 마지막 양심으로.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만큼 당신한테 잘해주는 아내 세상 어디 가서도 다시 못 만난다는 거. 나 진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 정말 진심이었거든. 그렇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의뢰인의 아내는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VIP들의 아내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남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떠난 아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바다. 그 속에 빠진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 자기 와이프 되게 와이프같이 생긴 것 같아. 우리 남편도 남편같이 생겼는데. 뭔 소리야? 착하고 고마운데 같이 자고 싶진 않다고. 이거 서로 바람 피는 관계 아니야, 학교 내에서? 장난은. 아, 그리고 우리 휴일엔 학교 말고 딴 데서 좀 보자. 왜? 걸릴까봐 쫄려? 아, 솔직히 좀 그렇잖아. 수업 준비 핑계도 한두 번이지. 걸릴까봐? 그러면 연문성 씨 동료 교사랑 바람을 피우지 마셨어야죠. 둘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가 봐요. 야, 천천히 나와. 알겠어.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도시락 챙겨주러 오셨구나. 아내분? 근데 연부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그래요? 여기 있을 거라던데. 글쎄요, 전 못 봤는데. 그거 주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좀 나눠 먹어도 돼요? 네? 음식 솜씨 좋으시다는 칭찬을 하도 많이 들어서요. 네. 애아빠 보시면 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네. 잘 먹을게요. 잘 먹을 때. 잘 먹을게요. 너무 불려시 같아. 진짜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어머? 뭐 하는 거야? 나눠 먹어도 된대잖아. 이미 잘 먹겠다고 했는걸? 등잔 밑에 불륜 남녀.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나눠 먹고 있는 건 은밀한 쾌락과 스릴뿐만이 아니라 지옥 같은 죄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아내는 알고 있는 거 같아. 알고 있는 거 같아. 눈치챘어. 제와벌. 증거가 다 있네. 이미 증거 자료가 네. 이미 확보돼 있었죠. 네. 이거 보세요. 계획적인 거라니까. 숙박업소죠.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일단 두 사람이 외도 관계 확실하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사람 관계가 얼마나 됐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6개월쯤 됐을 거예요. 예? 알고 계셨어요? 어머 기간까지. 차라리 그 꼴을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이가 있어. 그래, 에이스는 아이가 그럴 수 있어. 있지. 처음에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말을 좀 늦게 배우나 보다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늦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중증 자폐라서. 아이고. 그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요.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러느라 제 삶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 얼굴이요. 생활비에 대출비제, 아이 치료비까지.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교사 월급은 뻔하고 애는 이제 겨우 6살이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티나는 사람이라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됐어요. 여자가 생겼다는 걸. 처음엔 너무 괘씸하고 미웠는데요. 예전처럼 가족에게 다정하고 잘 웃어주는 남편으로 돌아온 걸 보니까 그냥 저 하나만 참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에 너야 괜찮아? 어쩌다가 애가 집을 나가서 차에 치웠는데. 차에 치웠어? 집을 나가서 차에 치웠다고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나 봐. 친정집에 간 사이에 남편이 아들을 봐줬는데 애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자 집에 들인 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깨달았어요. 저기다 넣는 거. 아 일부러. 일부러 야 일부러 저렇게 쑤셔 넣었구나. 잡고만 있는 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단 걸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증거 열심히 잡아드릴 테니까 소송도 거시고 또 이혼도 하시려면 하시고 남편분이랑 그 여자한테 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세요. 의뢰인의 안쓰러운 사연을 접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증거를 수집했고 팔짱을 끼고 저렇게 다녀? 막가자는 거죠. 또 잘 아는 변호사까지 소개해줘가며 의뢰인의 상간소송을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응원에 용기를 낸 의뢰인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움직였고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고 합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 진짜 미안해.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했던 상간녀의 반응은 그래서 얼마 드려요? 얼마 드려요?
나한테 먼저 할 얘긴 그게 아니지 않아요? 아, 미안하단 얘기? 미안은 하죠, 당연히. 이봐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웃는 낯에 침 못 뱉으니까? 뻔뻔하다. 우리 이렇게 하죠. 소송 안 하고 합의 보는 대가로 5천 드릴게요.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예요. 장사라고? 열받게 말한다. 뚫린 입이라고 정말. 야. 진짜 킹받아. 예. 아니, 그쪽 아들 치료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정말 나쁘다. 선 넘었어. 인간답게 대화하려고 한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거 알아요? 공무원은 성폭행 신고 들어가면 바로 직위 해제되는 거. 뭐라고요? 내가 불륜이 아니고 연문성 연구부장 선생님한테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거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기간제 교사라 그쪽 남편 연구부장님이 제 임용에 불이익을 줄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아무 말 못했다고 하면요?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협박은 그쪽이 협박이고 나는 협상이고 가정 있는 남자 좀 만난 거 그게 뭐? 미안하단 사과 그거 받아서 뭐해요? 애 딸려서 이혼하는 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픈 아들 생각하셔야죠. 어디까지나 나도 같은 애엄마 입장에서 순수하게 그쪽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너도 애엄마야? 애 엄마야?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탐정들도 열받았어요. 미친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분한데 생각할수록 그 여자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현실이냐? 분노냐? 상간소송 앞에서 깊은 갈등을 하던 의뢰인은 결국 취하? 안 돼.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증거를 모두 건네주며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상간녀와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끼리 합의하면서 녹음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합의를 안 하기로. 녹음을 다 한 거예요. 이미 녹음을 다 했나 봐요. 그렇게 이 의뢰는 의뢰인의 완벽한 패배로 씁쓸히 끝났죠.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순정 씨는 저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혼하신다고 했잖아요. 뭐가 좀 잘 안 됐나요? 아니요. 이혼 합의는 잘 됐었어요. 도장을 못 찍게 돼버려서 그렇지. 네? 왜? 도장 왜 또? 왜요? 남편이 죽어버렸거든요. 어? 남편이 죽어? 그러니까 그 여자랑 합의하고 며칠 뒤쯤이었어요. 연문성 어디 갔냐고! 남편이 아, 그 윤여 씨의 남편. 일단 진정하시고. 아저씨 같으면 집구석에서 이딴 걸 발견했는데 진정할 수 있어? 어? 그게 뭔데요? 연문성 마누라가 내 마누라한테 보낸 상간 소송 소장! 아, 연문성 데려오라고 당장! 너야 연문성이란 놈이? 너야? 어디 감히 선생이란 놈이 남의 여자를 탐해! 여보! 뭐라고 얘기할까? 야. 야, 네가 말해. 어떻게 된 겁니까, 간 선생? 남편분 말이 사실이에요? 뭐가요? 뭘 뭐가요야? 이 자식이랑 모텔 들락거린 거 말하잖아.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결국 남편한테 알려줬고 갔어. 억지로 끌려갔어.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여보, 나 성폭행 당한 거야.
난 이제 말했잖아. 아내한테 아까 아내한테 했던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계속 그대로 하는 거지. 저 순간에 머리를 이제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플랜 B 하는 거야. 플랜 B.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다 있어. 간 선생. 재임용 평가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했어. 같은 교육연구부 부장 선생님의 재임용 심사위원이셔서 절대 거절할 수가 없었어. 술이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정신이 곧 깨어나 보니까 모텔이었어. 간 선생 왜 이러는 거야? 왜 거짓말해? 내가 언제? 거짓말은 부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와. 그날 이후로 남편한테 얘기하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수업 준비 핑계로 휴일에도 학교로 불러대서 주행하고 매일같이 억지로 제가 사모님한테 소장 받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세요? 뭐? 이 자식이 진짜 보자마자니까 야이! 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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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기간제 교사인 자기 위치를 악용해서 남편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완벽하게 씌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이러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는 끝났죠. 끝났죠 지금. 저랑 합의를 끝낸 뒤에 증거를 모두 없애버린 데다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 주장하니까 무고를 증명하는 게 어려웠어요. 모두가 그 여자 편으로 돌아선 학교에서 더 이상 남편이 설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러네. 무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네요. 성폭행범으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교직에서 잘리고 난 뒤 이렇게 점점 페인이 되어가는구나. 저렇게 되면 할 게 없잖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사람 병신 만들어 놓을까 무섭냐? 이 나쁜 년아 전화 받으라고. 그만해 좀. 애가 듣잖아. 엄마 아빠 소리도 못 알아듣는 자폐아가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뭐? 쟤 보면 숨이 막혀. 수천만 원 들였는데 말을 하기래 말을 알아듣기래. 이럴 거면 차라리 짐승 새끼 키우는 게 낫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노아 얘기 꺼내기만 해. 내 인생 노아 때문에 다 포기하고 힘들고 고단해서 안 하던 짓 딱 한 번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내가 말했잖아.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당신이 눈 한 번만 감아주면 빨리 다시 돌아오려 그랬다고. 왜 이렇게 들쑤신 거야? 도대체 소장 왜 보낸 거야? 왜 보냈어 왜? 이게 나는 잘못이 없다 야. 이제 다 내 탓이라 이거야? 한순간에 누명 쓰고 교직에서 잘리고 이혼 절차까지.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받는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대답 없는 그 여자 대신 매일 저와 죄 없는 아이를 잡으며 싸움을 걸어왔고 그때 우리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못 견디고 도망쳤죠. 혼자 비겁하게. 진짜 끝까지 비겁하네 정말.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웃음 속에서요.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서 그 여자네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저건 최악의 방법인데 큰일 났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줌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가. 가 빨리.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쪽 와이프랑 제 남편 불륜관계였던 거 맞다고요. 아줌마 피해자는 우리야. 아줌마 남편한테 성폭행 당하고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어? 그리고 나는 뭐 멀쩡했을 것 같아? 어? 와이프한테 속고 계신 거라고요. 진짜 제발 좀 믿어주세요. 진짜 왜 이래 아줌마. 좀 그래
그래 맞다 치자. 증거 있어? 있냐고 증거. 없지?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생사람 잡으려고. 와 진짜. 아줌마도 고소당하고 싶어? 어? 내가 아줌마 남편 끝까지 빵에 못 쳐넣은 게 철주의 한인데 아줌마가 대신 가볼래? 어?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결백했으면 살아서 결백을 증명하든가. 왜 처자식 냅두고 뒤지는데 왜?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에이 진짜 재수가 없을라니까. 연희야 가자. 에이씨. 저 남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뭐 거죠. 저 남편 입장은 이해가 네.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 뭐가 왔구나. 노아? 아들 이름인데? 이게 뭐야? 또 무슨 일인데? 야,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선생님, 잠깐만. 네. 이게 뭐야? 그쪽 남편 불륜값. 전문 용어로는 구상권 청구라고 하지 아마? 구상권 청구? 뭐? 알아보니까 그쪽 남편이랑 나랑 위자료를 같이 부담할 수 있다더라고요. 토해내라고? 그래서 연문성 씨한테 5천만 원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할랬더니 죽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갚으라고 해야지. 상속자인 그쪽 아들 노아한테. 와. 그렇잖아요. 짝짝꿍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난 돈은 받아야겠고 어쩔 수 없지. 애라도 갚아야지.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왜? 넌 내 남편 앞에서 가짜는 짓은 해도 되고 난 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와. 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법은 없던데. 법 참 재밌어, 그지?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나 할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소송장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고소장이요. 스토킹에 협박에 폭행에 명예훼손에? 이거 위자료만 해도 얼마야? 이거 완전 작정했는데요? 자기 남편한테 제가 또 찾아갈까봐 이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야, 진짜 무서운 여자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죽은 남편 대신 저희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애를 상대로 그럴 수가. 진짜 악마 같은 여자예요. 피를 말리는구나. 탐정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죠?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에게 폭행당해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소한 상간녀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네 짜증나게. 역시나 모두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저 여자 말 다 믿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꽤 긴 시간 그녀에 대해 조사하던 어느 날 또 분명히 걔가 똥을 못 끊는다고 분명히 또 바람을 필 거란 말이지. 예. 와, 이 와중에 정신과 치료를 따박따박 받으러 다니네. 냄새가 난다. 프로의 냄새가. 그 일 있고 나서 남편의 눈에 불을 켜는지 허튼 짓은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남편을 공략하니까. 두고 찾아보죠. 저희는
법을 교활하게 활용할 줄 아는 상간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끝에 그녀가 이전에 다녔던 학교의 동료들을 수소문해봤죠. 간연희 선생 학교 생활요? 뭐 빽이 좋았죠. 빽? 남편 돈 엄청 많지. 연차 높으신 선생님들, 특히 교감 선생님이 팍팍 밀어줬지. 정교사 임용 정도는 뭐 프리패스겠다 싶을 정도? 근데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을까요? 글쎄요. 저도 갑자기 그만둬서 신기하긴 했어요. 아, 근데 잠깐이지만 말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뭔가요? 왜 자꾸 학교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젠 밖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뭐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야? 돌려줄 돈이 2,500인데 왜 이렇게 얇아?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일단 그거 받아보세요. 자, 한 방 가자. 일격을 가한다. 한 방 갑시다. 제발, 뭔데? 제발. 뭐야 이거? 네가 아직 안 치른 네 죄값. 오. 관년이란 이름을 또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같은 일을 당한 사람한테서요. 아내분인가 봐. 교감 선생님의 아내분 사모님이시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애가 아프다던데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저 저 보관하고 바람피 사진. 계셨구나. 아, 저 사모님이 건네주신 증거 사모님도 사진이구나. 이제 탐정을 붙여가지고 아, 탐정한테 의뢰해서 그럼요. 이제 한 거죠. 나도 그 기집애가 내 남편 성폭행범 만들고 교감직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할 때 증거 다 지우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두 번 했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알지 저렇게. 똑같은 패턴이네. 그렇게 소문을 통해 이전 학교에서도 똑같이 일을 당했던 교감의 아내에게서 상간녀의 불륜 사진을 받아냈고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불륜 들키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으로 입막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데? 또 여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깟 사진 100장, 1000장을 갖고 있어 봐야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찍소리도 못하는 거. 노아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그 사모님 남의 손 빌려서 나한테 오물이라도 튀게 하고 싶은가 본데 순진하게 그걸 하란다고 해요? 협박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무서운 거 알지?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뭐 있다. 뭐 있어. 대표님 앞으로 킥이 왔는데요. 아 그래? 야, 봅시다. 그렇죠. 야,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죠. 네 남편도 이제 봤나 보다. 그 사진. 신년이. 아까 건 우리 노아목, 방금 건 내 목. 간년희 씨한테 아직 못 받은 우리 모자가 받아야 하는 당신 죄값 성결제한 거야.
방금은 조만간 지우개 해줄게. 기다려. 벌 받아야지. 그럼. 야, 나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 나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빨리. 그렇게 상간녀는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철석같이 자신을 믿어준 부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저런 사람이 있어. 나만 여기까지 모르는. 저도요. 우리 전부 싹 다 속았잖아. 누군가의 제보로 학교에 소문이 퍼져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으며 간 선생님 등기요. 또 뭘까? 아이 그냥 그 파면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은 증거를 통해 그동안 의뢰인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협박한 죄에 대한 벌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뭘 봐!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직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들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엄마이기 때문에. 죄다 어린 친구들만 뽑나 보네. 아픈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차가울지 모르지만 현실은 냉혹하니까. 근데 이제서야 정상화가 됐어요. 본인 삶이. 그래도. 너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구만. 그래도 끝까지 씩씩하게 잘 견뎌내길 바라봅니다. 혹독한 겨울 끝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하늘이 파란 거. 비행기 타는 거야? 공항 가는구나. 공항 진짜 예쁘다, 그치 소연아? 우와. 우리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겠다. 우와, 이것도 프랑스 갈 건가 보다. 사랑. 그것은 인간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여보세요? 뭐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응? 얼마나 다쳤는데? 와, 골치 아프게 생겼네. 알았어, 바로 갈게. 바로 가다니. 여행은?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어쩌지 여보?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봤지? 현장에서 사람 죽으면 벌금에 수주도 못 따고 재수 없으면 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여보. 조심히 갔다 와. 너무 선량하게 생겼네. 그리고. 근데 아내분 눈빛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차가 떠난 뒤에 남편의 표정이 중요해요. 그쵸. 갑자기 싹 웃는 거 아니야? 자기야. 자기야 탈출했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사랑을 원동력으로 진화할수록 불륜의 기술 또한 진화합니다. 이미 증거가 있네. 이미 다 알아보고 자료를 받았네. 오래 만난 사이 같지는 않고요. 강남에 있는 바에서 일하는 여잔데 제가 볼 때 이 여자 됐어요. 딱 보니까 이번 건 산들바람이네. 아주 종류별로 기관별로 다양하게 피시니까. 너무 많이 피나 보네. 머리를 쓰다. 가족여행 보내놓고 바람 피러 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역시 10년간 호흡을 맞춘 보람이 있습니다. 10년? 그럼 이 의뢰인이랑 탐정분이랑 10년이 걸은 건가? 사실 의뢰인은 10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우리 탐정사무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같이 살았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진짜 쿠폰 다 찍었어요. 쿠폰? 어머나. 5번째 바람 필 때였나? 탐정님이 10번 의뢰하면 한 번 공짜로 해주신다고. 아, 그때 농담처럼 그러셨잖아요. 야, 10번이면 한 번은 공짜. 이건 국룰이죠. 어머나. 와, 그럼 10번을 지금 제가 다음번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다음번엔 없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없겠어요. 늘 상상 이상을 보여준 인간인데. 의뢰인의 남편 윤수 씨는 사실 불륜계에서 전설이라 불립니다. 불륜계의 전설이래요. 레전드래요. 예. 수연아, 잘 놀고 잘 먹고 있어? 설마 씨.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얼른 들어가 쉬어. 고생해 여보. 가서 푹 쉬어. 응. 뭐야, 반한 거야? 유미?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배우미? 윤수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아내의 산후조리원에서 첫사랑을 만나 바람을 피운 어마어마한 불륜남. 산후조리원에서 첫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저게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부인은 왜 저게? 미리 들어갔어, 안에. 아유. 낌새를 챈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했고 결국 불륜의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탐사 대면을 했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어. 진짜로. 우리? 처음이잖아. 내가 진짜 잠깐 미쳤던 거야. 나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난 너밖에 없어, 은정아. 랄랄라. 웃기지 마. 니들 내가 간통죄로 감옥에 확 쳐넣을 거야. 간통난 간통녀 평생 꼬리표 붙이고 살아봐. 저때 이제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인가 봐요. 소연 엄마, 내가 지은 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감옥에 가야지. 근데 소윤이, 우리 소윤이는 날 얘기하면서 나중에 커서 아빠가 전과자라고 하면 우리 소윤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학교에서 전과자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좋은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빠 죄 때문에 우리 딸까지 죄인 만들 거야? 그니까 그니까. 그걸 아는 인간이 바람을 왜 펴, 이 인간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서 또 약하게 절대 만들죠, 마음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이 얘기하면서. 맹세. 내가 각서라도 쓸게. 또 피면 나 죽여. 저도요, 언니. 아니, 사모님. 다신 안 만나겠다고 각서라도 쓸게요. 제발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쪽도 가정이 있으니까. 이쪽도? 그렇지, 산후조리원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네. 와. 당시 완벽한 증거를 잡았음에도 의뢰인은 남편의 첫 바람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간통죄로 구속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갓 태어난 아이의 아빠를 감옥에 보낼 순 없었다고 합니다. 1년 전 코로나 걸려서 격리한다더니 모텔에서 여자랑 같이 격리를 하고 있질 않나. 아니, 그때 쓴 각서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고요. 아주 이젠 지가 알아서 변호사 대동해서 공진까지 받아요. 그럼 내가 용서할 줄 아는 거지.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예요? 어머, 할 건가 봐. 탐정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는 의뢰 대상자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의뢰인을 볼 때입니다. 근데 왜 안 헤어질까? 너무 신기하네. 그 이유가 궁금하네, 진짜. 아시잖아요. 이 인간이 바람 피는 것 빼곤 너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 딴 건 다 잘해? 애한테 잘해. 처가에 잘해. 돈도 잘 벌어.
아니 글쎄 1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파트를 주더라고. 야, 아파트. 와. 부럽다. 그 정도면 나 같으면 바람 정도는 참고 살겠다. 라는 말이 가장 가슴 아프시죠? 네. 그 말이 저를 제일 미치게 만들어요. 아니 친구면은 나보고 맞바람 피면 되지 않냐고. 아니 근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주변에 또. 열에 9은 저렇게 말. 그럼 이번에도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안 하실 건가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면 뭐해요? 어차피 내 남편 내 주머니에서 나갈 게 뻔한 돈. 아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간통죄 있었을 때 확 쳐놓고 갈라섰어야 했는데 맞아요. 그때 후회가 되겠지. 누구 탓하겠어요? 내 발등 내가 찍은 걸. 지금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그런 푸르네요. 진짜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겠다. 근데 정말. 예. 반성하지 않는 불륜 배우자의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의미 없는 약속. 은정 씨는 매일 희망 고문당하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역시나 또 왔네. 탐정님, 저 공짜 쿠폰 쓰러 왔어요. 아, 그 아내분이네. 10번에 한 번 공짜. 기어이 10번을 채우는구나. 슬프다 진짜. 해주시는 거죠? 아 너무 마음 아프다 정말.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저러시죠? 예. 네, 소가리 하시면서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기복이 왔다 갔다 울다 웃다가. 사실 이번엔 딱히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박따박 일찍 퇴근해서 6시 30분에 집에 들어오고 외박도 안 하고 너무 완벽해서 기분이 더 싸해. 바람 한 점 안 불고 날씨가 쨍한데 왜 난 더 불안하냐고요. 지난번 각서에 그렇게 썼거든요. 또 바람 피우면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딸내미 앞에서 상간녀랑 같이 무릎 꿇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일가 친척 앞에서 상간녀랑 같이 무릎을 꿇겠다? 대망신을 당하기 싫어서 자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하셔서 낌새를 못 채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네. 아무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지금은 싸해서 뭔가 의뢰를 했는데 남편의 패턴이 거의 지금 안 잡힐 것 같은 패턴이라. 이럴 리가 없는데. 과연 10년 동안 계절풍처럼 찾아왔던 바람이 정말로 멈춘 걸까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하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알기에 이번 의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퇴근하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요. 아직 4시인데?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6시 30분이랬어. 만약 바람을 피고 있다면 이른 퇴근 후에 상간녀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겠지? 강윤수 씨 차 앞에서 대기 중이에요. 나오면 바로 따라 붙을게요. 오케이. 나도 지금 간다. 남편의 이른 퇴근. 일단 행적을 추적하는 게 탐정의 기본이었기에 우린 남편의 차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예상이 맞았어요. 15분째인데 아무도 안 나와요. 지난번 불륜 걸리고서 이번에는 세컨카를 마련했나 보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거 그럴 수도 있구나. 여보. 야, 어떤 놈이 내 차를 받고 도망갔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관리 사무실에서 CCTV 확인하러 왔어. 탐정분들은 일단 연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셨죠? 주가 제 차를 받고 도망갔어요. 지하 3층 CCTV 좀 보여주세요. 한 15분 전으로. 이게 보안상 보여주기. 저 진짜 새 차인데 누가 받고 도망갔다니까요. 빨리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지하 3층 15분 정도로 돌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잡히면 좋겠다. 있으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숨었을까? 우리 바람의 고수. 아니네. 사고를 빌미로 CCTV를 통해 주차장을 한층 한층 뒤져가며 의뢰인 남편의 행적을 찾아 나섰고 안 나오나 봐. 5층 지하 5층 보이죠? 지하 5층. 지하 5층. 네, 맞습니다. 뭐 있어? 찾았어. 이제 찾은 거야. 동선 따야지 이제. 비록 첫날은 놓쳤지만 둘째 날부터는 세컨카 앞에서도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4시에 퇴근하고 집에 6시 반에 들어가면 진짜 짧은 순간에 그 임팩트 있게 뭘 하시나 보네. 분명 나오는 거 보고 주차장 내려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도보야? 왜 차를 안 타? 안 되겠다. 내일은 사무실 앞에서부터 따라붙는다. 이번엔 쉽지가 않나 봐요. 우리 탐정님들도. 계속된 추적 실패. 저희는 조금 더 대범해지기로 했습니다. 도보네. 도보로 가는구나. 주차장이 아니야? 뭐? 1층. 저렇게. 세상에. 1층.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다, 저. 수많은 허탕 끝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 길었던 잠복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입구로 나가네요. 출입구 쪽으로 나가고. 베일에 쌓여있던 남편의 행적. 저기 있다. 그런데 남편의 발걸음은 의외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같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상간녀를 두고 근무 시간에 올라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우린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폈네, 진짜로. 배달기사로 위장한 우리는 의뢰인 남편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상간녀가 살고 있는 곳의 층수가 밝혀지려는 그 순간. 잠시만요. 몇 층 가십니까? 저 1501호 가는데. 그럼 1층에서 인터폰으로 방문자 확인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심장 뛸 것 일단 같아. 내리시죠. 아유, 저 사람 정말. 이것도 보안도 철저한 데를 아유. 골랐네. 왜냐면 주상복합이 보안이 철저해야 주상복합이 살죠. 보안 담당자에게 가로막혀 다 잡은 듯했던 남편의 행적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 걱정하는지 아는데 나 진짜로 절대로 한눈 안 팔아.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골프만 치다 올게. 해외에서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랬지. 나 또 한 번 바람 피면 소연이 앞에서 그 여자랑 쌍으로 무릎 꿇린다고. 아니 그런 소리 듣고 바람 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10번 폈잖아. 나 믿어. 믿네, 또 표정 봐. 진짜 마지막으로 믿어주는 거야. 얼마 전부터 남편이 직원들이랑 해외로 골프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절대로 못 가게 했거든요. 한번 허락해 볼게요. 그리고 추적하는 거지. 지금 출발했어요. 진짜 아이고 이게 누구야? 불륜 탐정계의 전설 김탐정 아니야? 내가 안 그래도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내가 지금 톡으로 남자 신상 하나 보냈거든? 오늘 12시 비행기로 하노이에 똑 떨어질 거야. 오케이 내가 고화질로 쏠게. 부탁을 해놨어요, 탐정진한테. 네, 탐정 다 연계해 드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베트남 탐정과 연계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왔다. 엄마. 맞네.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난 의뢰인 남편. 그 약속은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 저거 어떻게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 정말. 여자 얼굴이 많이 가려졌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얼굴 잘 나오게 찍으라고 보내라. 됐어요.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한 지 24시간도 채 안 됐는데 여자 기구 골프? 여보, 저기 어르신들. 각서 쓴 대로 여보, 정말 잠깐 만난 여자야, 잠깐. 당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집구석 기어 올라가는 거 다 찍혔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정말 인간도 아니야. 아이고 이제는 안 돼야 돼. 아버지, 어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대체 애미를 언제까지 이렇게 창피만 줄 거야? 아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줘. 어휴, 회사 위에다가 여자를 숨겨놔? 그 머리로 회사 경영을 그렇게 하지? 이 중심 빠진 놈아! 저 회사에서 쫓아내셔도 되고요. 저 아버지가 주신 거 고스란히 다 놓고 나갈게요. 진짜요. 저 빨가벗고 나갈게요. 아이고. 아이 얘 애미야 너도 이제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라니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지금 저 자리에서 혼자. 그쪽은 뭐예요? 놀러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저 사장님이랑 그렇게 오래 만나지도 사장님? 않았고요. 직원인가 보다. 아파트도 벌써 다 뺐어요. 제발. 어디 가서 손만 내지 말아주세요. 그지 소문이 무섭지.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저도 각서 쓰겠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애미야, 네 뜻 알았으니 이쯤 하자. 아, 이거 이쯤 하자 아 이거잖아. 외로워. 외롭지. 한편이야. 어쩔 수 없어. 누가 왔어? 비밀번호 누가 누르고 누가 왔네요. 어머? 애기지. 안 돼. 아이고. 못 볼 걸 보네. 소연아. 이러면 이제 진짜 혐오가 생기지 아이들. 아, 자기 아빠에 대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머 저 광경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남편의 상습적인 바람을 뿌리 뽑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무릎을 꿇린 의뢰인. 우린 그 사과가 의뢰인에게 아주 티끌만큼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랬습니다. 마지막 각서라고 봐야 될. 응? 이 여자 왜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머리 스타일, 키 다 비슷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뇨.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데? 골프장에서 찍힌 불륜녀 사진은 분명 왼손잡이였어. 에? 그걸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각서 쓰는 손은 오른손이야?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분명 왼손잡이용 드라이버거든? 봐봐. 시계도 오른손에 찼잖아. 어머 소름 끼친다. 어머 세상에. 봐봐. 각서 쓰는 이 여자는 오른손잡이. 시계는 왼쪽에 찼네요. 머리가 길어졌네 그리고. 아 잠깐 그럼 바람핀 여자랑 무릎 꿇은 여자랑 다른 여자란 말이에요? 대역이야? 와 대역인가 봐요. 아니 잠깐만. 저분이 형사 출신이다. 뭐야? 그래서 저렇게. 김 탐정님? 아 왜 이러세요? 너 요즘 못된 거 시작했더라. 뭐가요? 잘 구웠어, 임마. 네 짓이지? 상간녀 대행 서비스. 아 이거! 김 탐정님 사건이었어요? 완전 연기 잘하는 여자로 붙였는데 어떻게 하셨대? 너 이거 범죄야. 범죄는 무슨? 요즘 이거 완전 핫템이에요. 가짜 상간녀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아줌마 원하는 게 진심 어린 사과였다네. 얘 완전 진심 어리게 혼을 담아서 연기했대. 그럼 됐지 뭐. 탐정님, 제가 진짜 상간녀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나 해서 지난번 바람 폈던 여자들 중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정님이 정리해둔 그 사건 파일 목록 꼼꼼히 다시 봤거든요.
그럼 그 여자들 중에 있었단 말이야? 10년 전에요. 강윤수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바람 폈던 그 첫사랑 배움이요. 배유미? 유미? 윤수 오빠? 10년 전 찍힌 사진 중에 이번 베트남에서 차고 있던 시계랑 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른쪽 손목이에요. 아 그럼 10년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틈틈이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을 펴가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예측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상간녀는 그가 10년 전 처음 바람을 피웠던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첫사랑 그녀였습니다. 그녀 또한 버젓이 남편과 가정을 유지한 채 계속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낮 2시부터 6시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의뢰인 남편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상간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가 의뢰인과 쌍둥이처럼 똑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저래? 저런다니까. 아내한테 해줬던 거를 고스란히.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상간녀와 아내에게 똑같은 선물을 해왔던 겁니다. 여보, 좀 내 말 좀 들어봐 좀. 이딴 거 두 여자한테 선물하니까 좋았니? 두 집 살림에서 재밌었어? 정말 소름 끼친다. 그 남편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여보.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이건 당신이 한두 번 만난 여자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당신 놀랄까 봐 상간녀 대행이 서비스까지 한 거잖아. 야! 와, 아유, 저 얼마나 큰 상처야. 내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그 여자 지켜주려고 그랬겠지. 내 앞에서 쪽팔림 당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 여잔 특별하니까. 얼마나 찬란한 사랑을 했길래 너랑 10년을 살고 네 딸까지 낳은 나한테 네가 감히? 그럼 둘 다 똑같이 걱정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떡하냐고. 와. 예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보면 둘 다 똑같이 생각나는데 난들 어떡하라고. 말이 아예 안 그래도 통하는 사람이네. 나 진짜 양심적으로 너한테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유미한테 더 해준 거 없어. 고마워라도 하라는 거야? 나 진짜 유미랑 정리했어. 이제 안 만나. 진짜야. 이제 그만 안 만날 거야. 결론적으로 당신이 이긴 거지. 이겼다고? 나 안 이길래. 그 여자 정리하지 마. 10년이면 그거 바람 아니고 찐 사랑이야.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봐. 난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래. 너랑 더는 못 살아. 나 못 살죠 이제. 자 이혼 하나 보여. 이혼 하나 봅니다. 이건 강윤수 씨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쓴 각서들입니다. 외도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목록들이 첫 번째 바람 피우고 작성하신 각서에서 아파트, 두 번째 때 건물. 건물을 준다고 그랬어? 두 번째 그리고 때는?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겠다는 것도 있네요. 이건 그냥 달래기용으로 쓴 거죠. 이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 아유, 잘했다. 아유, 진짜. 법정에선 그간 열심히 모아온 불륜 증거와 의뢰인 남편이 공증까지 받아온 수많은 각서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성공적인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히 좀 보상이 뭐 어쨌든 간에 재산 분할이 그렇죠? 좀 됐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4명인 건 알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양육비 보내는 것도 잊지 양육비도 말고. 보내야 돼. 네. 이혼 판결이 내려진 그날 의뢰인의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고 엄마, 나 은경이한테 쫓겨났어. 아버지. 벗어! 아버지. 물론 본가에서도 아이고.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기요. 저기 유미 야. 상관녀. 예.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 당신 때문에 이혼당했어. 당신이 내 남편한테 말한 거 맞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상간녀의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넌 그것도 모르고 바람 폈니?
아, 그리고 위자료 소장 보내려니까 거주지가 없더라. 거처 생기면 연락 줘. 그지 됐구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핀 거라 액수가 좀 크다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윤수 오빠랑 살면 돼. 설마 그 부잣집에서 오빠를 언제까지 내치겠어? 핏줄인데? 그래, 너 가져. 어머. 근데 어쩌니? 아이고 시원해라. 그래봤자 또 바람 피울 텐데. 그치. 세컨드, 서드는 기본인 남자잖아. 니네 그 대단한 첫사랑 윤수. 그치. 또 불안감이 살아야지. 완패. 걔가 똥을 끊겠니? 오빠가 걔면 내가 똥이라는 거야? 빙고. 아, 그리고 이거. 조울증 약이야. 난 이제 안 먹어도 된대. 그 인간이랑 살려면 이게 꼭 필요할 거야.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꼭 식후에 먹어. 위상할라. 아, 그리고 이거 1+1. 너 해. 아유 참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또 결말을 맞이했네요. 그래도 멋지게 그냥. 멋집니다 아주. 인간이 사랑을 원동력으로 진화할수록 불륜의 기술 또한 진화하지만 제가 1021건의 불륜 의뢰를 봐온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거죠. 딱 저거네. 딱. 네, 이상 맞습니다. 김탐정이었습니다.